재정적자라.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을 말합니다. 지금 나라 살림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세수 펑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세수 펑크보다 나라 살림 펑크 이러다가 와장창 무너지지 않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이제는요. 왜 제가 그렇게 걱정하나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지금 2024년이에요. 1월에서 6월까지 보면 103조 4천억 원의 적자예요. 올해 연간 목표가 9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내겠다. 이게 목표에 적자 내겠다가 목표에 참 한심하지만요. 그런데 이미 6월인데 103조 4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장난 아니죠. 역대적으로도 보자. 역대적으로도. 지금 역대로 보면요. 1월에서 6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이대로 간다면 2020년 112조나 2022년 117조보다가 훨씬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나라 살림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관리재정수지라는 게 여러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수지를 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순수 나라 살림이란 뜻이에요. 순수 나라 살림이 지금 어이구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 애초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늘어난 거예요. 마이너스 3.9% 지킨다고 하더니 과연 지킬까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진짜 최악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가서 하소연해야 될 것 같아요. 구걸해야 될 것 같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구걸은 안 하겠지만 힘을 가하겠지만 저는 표현을 구걸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걸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구걸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간 세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펑크가 나고 있거든요. 1월에서 6월까지 168조 6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6% 10조 원이 덜 거쳤어요. 올해 예상대로 367조 3천억 원을 거둘 수 있느냐? 쉽지 않다예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심지어 말입니다. 367조 3천억 원 너무 많다. 세수 재추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세수가 이렇게 펑크가 났는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가서 구걸을 하느냐. 구걸을 하는 것은요. 법인세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가 16조 1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최악이죠. 소득세는 작년보다 2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5조 6천억 원. 예. 그리고 말입니다. 기타에서도 5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법인세가 유독 16조 1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이거 여러분 법인세 깎아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인세 깎아줘봤자 얼마 깎아주지도 않았습니다. 25%를 24% 1% 낮춰줬습니다. 이게 법인세가 줄은 게 법인세를 깎아줘서 줄인 게 아니고 작년에 세금의 기준은 작년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삼성전자 적자, SK 하이닉스 적자예요. 세금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적자가 나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내는 세금이 국세가 어마무시한데 이들이 안 내니까 최악이 된 거죠. 그래서 구걸을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걸을 하느냐? 돈을 뺐느냐? 그게 아니라 중간 예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예납. 이게 미리 내면 그 다음에 가서 깎아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서.
그래서 중간 연합을 하게 되면 법인세가 8월이 중간 연합, 이달이 중간 연합을 하는 달이거든요. 아마 조금은 좋아지겠죠. 좋아지지만 여전히 나라 살림은 어렵다. 저는 경제개혁을 똑바로 못한 후폭풍 지금 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제개혁을 못하면 이렇게 최악으로 갑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심해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수지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라는 게 사회보장성 4대 기금들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포함시키니까 76조 6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 예, 이게 1월에서 6월까지가 76조입니다. 2020년에 71조 2천 1년 동안이거든요. 1년 동안에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게 정부 각 부처들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조사를 한 다음에 도대체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돈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확실하게 챙긴 다음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이거 채워넣겠다. 저는 그거 하나만 해도 큰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2017년 24조 원에 흑자냈습니다. 2018년 31조 원에 흑자냈습니다.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기지만 이때 박근혜 정부 때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돈 퍼주기 시작하니까 2020년 71조 2천억까지 최악의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15조 5천억 원이나 뿌렸거든요. 돈을 더 뿌렸습니다. 그만큼 더. 그래서 600조 있던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어섰잖아요. 1000조. 최악으로 된 거예요. 최악으로 지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한번 뿌린 돈 때문에 그것을 메꾸고자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 메꾸려고 그러면 제대로 조사해서 각 부처별로 각 기관별로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다음에 어떻게 하든 채워넣겠다. 그러면 대대적인 개혁이 뒤따랐어야 돼요. 대대적인 개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뿌린 돈 갚느라고 정신없고요. 갚느라고. 이게 갚느라고 진짜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돈 빼먹은 거 제대로 조사해서 환수받아야 돼요. 국고로. 혈세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혈세가 왜 전리품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반 거의 지나가는데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경제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최악의 상황을 더 맞을 수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점이 없잖아요. 나라 살림은 나라 살림대로 꽝꽝 무너지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폭등하죠. 다른 게 뭐가 있죠? 그러니 환장할 노릇이죠. 믿고 따라주면 그 따라준 사람들을 배신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가면요. 또다시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고 나라는 더 망가질 겁니다. 저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꼼수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통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확실히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경제 이제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요즘은 합니다. 안타깝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요.